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차기 브라질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내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네, 극우 성향의 지도자가 브라질을 이끌게 되면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제가 내일 휴무여서 미리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내일 새해 시작과 함께 브라질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의 명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아까 그 우파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취임식 참석자를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지금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주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예. 이미 그 브라질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브라질을 방문하는 게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른바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 사선의 헝가리 총리, 이 사람도 아주 막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이민 정책이죠. 이 사람도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 참석자들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여기도 전부 우파 정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는 그 우파 정부인데 지금 대통령이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 대신 참석을 못하고 1월 중순에 그 브라질에 가서 이른바 그 남미 자유주의 동맹 결성 문제, 이것도 이제 우파 동맹이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고요. 네. 반면에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대통령은 아예 참석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참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이 보우소나루의 취임을 좀 기회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브라질 새 정권과 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취임식 끝나고 그 보우소나루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지도자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고요. 예. 이 자리에서 만나서는 이제 어떤 그 중국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브라질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그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때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서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활동을 저지해야 된다는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우소나루도 대선 기간에 캠페인하면서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 이거 가만 놔둘 거냐? 예. 아주 뭐 노골적인 반감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그 중국 대사를 만나서 뭐 통상 관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의 그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의 동향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총리가 일정까지 조정을 하면서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데 좀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가서 그냥 그 면담만 하고 북미 일정 때문에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예. 일정을 조정해가지고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 트럼프는 이미 그 미국은 그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보우소나루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네타냐후 총리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 아랍권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을 강제로 점령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을 자기들 수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방국들이 대사관을 여기 두지 않고 텔아비브에 두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깼는데 보우소나루도 지금 따라간 겁니다. 아하. 이 보우소나루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행보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최근에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좀 트럼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브라질은 아시겠지만 그 메르코스로 그 남미 공동시장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걸 주도해 왔습니다. 1991년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네 나라하고 이제 같이 출범시켰고 이제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뭐 그야말로 이제 중남미의 가장 큰 무역 블록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브라질이 지금 뭐 이제 좀 묘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처럼 다자 무역 협정보다는 예. 양자 무역 협정을 선호합니다, 이 사람도.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자기 목표는 유럽연합, 우리나라, 캐나다, 싱가포르하고 FTA를 각각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네. 지금보단 좋아지겠지, 뭐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갖기 마련인데 브라질도 역시 뭐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니문 예. 기간이 있죠. 네. 브라질은 뭐 지금 헤아라가 자기들 통화인데 헤아라 가치가 16% 이상 빠졌습니다. 그만큼 예. 경제가 많이 망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상당수가 기대한다.
그리고 내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록이 지금 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지금까지 전 정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민영화 예상됐던 건데요. 과연 허니문 기간이 얼마나 갈지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좌파 진영에서 이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어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써 반보우소나루 연대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일 취임식도 이제 보이콧을 하기로 했는데 새해 첫날보다 좀 브라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그 정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네. 그 이번 선거에서 한 석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30개입니다. 예. 예.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하원이 이제 주축인데요. 지금 보면은 보우소나루 이 사람도 이제 하원 의원이었는데 예.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의원이 108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8명 정도는 잠재적인 지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야권이 145명이니까 일단 구도는 보우소나루 쪽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뭐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뭉쳤다 풀어졌다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좌파 3개 정당은 자기들끼리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보우소나루 강력하게 견제하겠다. 그러면서 취임식에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하. 벌써 초기부터 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구조지만 일단은 유리한 상황이고 네. 한편 이제 보우소나루 취임과 함께 물러나는 테메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초라하게 좀 퇴임을 맞게 됐어요. 지금 지지율이 7%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브라질이 민주주의로 회복되고 나서 가장 최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자기가 변호사를 개업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테메르 전 대통령도 이미 3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자기부터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참 브라질의 그 나가는 정권도 그렇고 들어오는 정권도 그렇고 참 상당히 첩첩산중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상황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브라질의 새 정부 출범과 또 그에 따른 국제 정세를 오늘 선재규 연합뉴스메이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